수사기관에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이렇게 몇 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털어놔야만 내가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이제 제2의 버닝썬 같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간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파티한다. 박유천은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자기 이제 멀쩡히 잘 살고 있다. 야 지우가 지지실이 광고 들어왔답니다.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잖아 인터넷을. 근데 약간 손해보고 쓰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최대 통신지원금 80만 원까지. 자, 통신요금 80만 원에서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딴 데서 돈을 더 준다. 거기가 만약 우리보다 할인을 더 많이 해줘. 차액의 150%를 보장한대. 되게 잘한다. 얘.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다.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밑절 본전이니까. 360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 1877-2028로 전화 주시면 된답니다. 1877-2028.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본인은 일단 애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보당국이랑 저 경찰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경찰이랑 사전에 입국 날짜를 조율을 했고요. 저희 취재진이랑 통화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 이제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기 뭐 부모님이 카드도 다 끊었고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자기 괴롭히냐 막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소연보다는 사실상 거의 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들어온다? 미친 거죠 그냥.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정도 자본력이면 충분히 캄보디아에서 또 좋은 교육 시스템 뭐 선생님 붙여줘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애를 키울 수는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애다 보니까 한국에서 키우는 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본인이 인터폴 수배 대상이었던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왔다는 거는 인터폴의 추적보다 더욱더 무서웠던 무언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나 지금 이제 남편으로 불리는 분도 뭐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되게 의혹이 짙은 사람이거든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가장 많이 돌았던 얘기는 그 두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근데 중간에 돈이 샜다. 그러니까 일종의 횡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증거는 없지만 경찰에서 그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했던 게 왜 이제 과천경찰서에서 황하나를 수사를 하냐 그거였는데 황하나를 수사를 하던 경찰이 서울청 아니면 강남서였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받던 A씨가 과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황하나의 마약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황하나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을 하지 않았다, 유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나름 경찰이 물적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마약의 투약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 특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좋겠단다 막 이렇게 보이고 뒷값에는 뒷값에 VIP? 바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걸로 보여지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구속영장이 황하나에 대해서 발부가 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에 혐의의 중대성 또는 혐의가 확실시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황하나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이유가 이제 도주 우려 때문입니다. 혐의가 정말 이 사람이 확실한지 또는 혐의가 중한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황하나에 대해서는 글쎄요 본인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기관에 연예인 몇 명을 내린 걸로 돈 알고 있고 뭐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이렇게 몇 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황하나가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는 특징을 봐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이제 나는 이 정도의 마약을 투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약을 유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털어놔야만 내가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범죄를 저질 때 영악하게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아마 정말 증거가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지 않았나. 뭐 똑같죠 맨날. 뭐 자금 세탁범들이랑 어울리고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대부분 이제 카지노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간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파티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뭐 사업성인 얘기를 했겠죠.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이제 제2의 버닝썬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겠죠. Now I can say, see what English will happen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One day bring the G-Dragon to here. 본인이 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천지 회장까지 다 체포돼가지고 중국으로 송환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太子集团的创办人陈志已经在柬埔寨落网了，目前人是被遣送到中国接受相关的部门调查。 승리를 이제 물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승리도 나름대로 아직 일본에서의 그 팬층은 좀 두터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나락을 가버렸잖아요. 동남아에서는 아직 그 빅뱅 출신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불법적인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태국을 주로 왔다 갔다 한대요. 캄보디아, 태국을 주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자주 들어온지는 모르겠으나 아예 안 들어오진 않습니다. 성범죄자가 한국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글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예계 쪽이나. 근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박유천은 민사소송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재판도 걸려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자기 이제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겠지만 재판에 출석하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약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박광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마약왕 전 세계라는 닉네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미디어에서 키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이름이 언급되다 보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이 미디어를 보면서 저 사람 되게 마약왕이다, 마약 맞나 봐 하고 먼저 연락해서 자기도 이제 유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판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광렬을 키워준 언론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박광렬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예요.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 박광렬이 걔 때문에 수도권에서 마약 많이 파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직접적인 워딩입니다. 다만 박광렬이 황하나는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인데 박광렬은 맨 처음에 마약을 그렇게 잘 유통하진 않았어요. 근데 황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꽤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황하나가 이제 바티칸 킹덤이라는 인물에게 마약을 받아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바티칸 킹덤의 상선이 이제 박광렬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박광렬 밑에 바티칸 킹덤이 있었는데 바티칸 킹덤이 이제 황하나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박광렬 입장에서는 황하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도권 강남 일대의 마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뿌리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 팀장이 황하나를 취급을 안 하죠. 김명 팀장은 진짜 완전 거물인데 보이스피싱으로 수천억 원 상당의 피해액을 발생시켜서 본인이 수백억을 벌었던 사람이 황하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잡범 취급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필리핀 북쪽에 계세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겠냐면 좀 지금 상황이 좀 골 때리게 돌아가는데
김미영 팀장이 탈옥했다라는 사실을 저희 언론사에서 처음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었고, 탈옥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이 이제 김미영 팀장 조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보기관 협조원이기도 하세요. 범죄자이긴 하지만 정보기관에서 수시로 이제 필리핀 깜빵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거든요. 정보기관 협조원이라고 불리는 저의 취재원이자 정보기관 협조원 A 씨는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아는 정보망이라던가 과거 범죄를 저지르면서 구성된 네트워크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관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제보를 여러 번 받는 거고. 근데 이분이 최근에 탈옥을 했어요. 미친놈이에요. 날짜가 12월 31일인가 1월 1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탈옥한 날짜가. 근데 권총 들고 탈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혼자 탈옥하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탈옥한 이제 30대 남성이 한 명 더 있는데 탈옥을 하고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받더라고요. 저는 경찰이랑 원의 허락을 받고 통화를 한 겁니다. 왜 탈옥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김미영 팀장 잡겠다.